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범여권 원로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먼저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세대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지도자는 디지털과 AI 시대를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젊어야 한다. 세대 교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살 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계엄 당시 첫날 계엄에 반대한 인물은 한동훈이 유일하지 않느냐. 김 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추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과거에도 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깍듯하게 인사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봅시다. 서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을 떠올리면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 딱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별의 순간.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이 떠오를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을 만남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았나. 뭐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현자라는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어떠한 정치를 앞날을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또 해안도 있으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를 통하면 뭐 2월 안에는 뭐 등판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슬슬 몸을 풀고 있구나라는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최근까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신 분들,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지적도 많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과연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보수의 정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항상 얘기해 주시는 그 두 원로가 어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조갑재 전 편집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분들을 만나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앞으로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을 선점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조갑재 전 대표 얘기하셔가지고요. 저희 준비했습니다. 한 전 대표, 조갑재 대표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보수를 참칭한 사람이지 보수가 아니다. 굉장히 대통령을 비판해오고 있는 그런 분이죠. 보수가 다시 살려면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왜 헤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왜 헤어지는지. 한동훈의 출마 선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인태 전 장관 얘기도 들립니다. 유인태와 만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총리와 공동 운영 발표했던 건 조금 경솔했던 것 같다. 이런 자신의 좀 반성문이랄까요? 회환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와 좀 가까우시죠? 구자령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사실 준비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딴 데서 또 뭐 얘기했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며칠 전에 둘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 저도 한 전 대표와 둘이서 최근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얘기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 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해먹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얘기의 뉘앙스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저 만났던 앞뒤로 저런 만남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마음도 굉장히 정리가 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다시 또 야인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감이나 이런 건 다 내려놓은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때의 뭐 어떤 오해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전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 다 억울하지. 난 그런 사적 감정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표정도 초연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사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자기가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다 아우르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의 후보가 되려면은 보수의 논객뿐만 아니라 보수의 원로 그리고 이제 세대를 다 아울러야 되고 진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 사람은 보수 후보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 아까 경솔했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도 저도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고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좀 반가운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깨고 나와야지 지금 마음을 좀 돌렸던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세대 갈라치기나 무슨 뭐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아우르는 게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밉지 않게 들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는 확실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유인태 전 장관 전 수석 만나서 한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덕수 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 발표한 건 조금 경솔했던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언행, 행동을 정치권 입문 이후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반성문을 얘기하는 건 전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가까운 구자룡 변호사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고 계세요. 그럼 등판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합니까? 글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